심장이 멈춥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중환자실에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잘생긴 젊은이가 수술대 위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공항 고속도로 끼익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금속이 찢어지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유리 조각 사이로 한 청년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핏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한 사람은 살아나야 합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놀라운 운명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성희에게 한우진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드디어 곁에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한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떠납니다. 지금 공항이에요. 잘 지내세요.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기 때문입니다. 안 돼, 우진아. 넌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고성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호라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진아, 떠나면 안 돼. 그 10억은? 내가 은호에게 준 10억. 은호가 너에게 준 그 돈 10억은 어디 있어? 그건 내 돈인데. 난 그 돈이 필요해. 우진아, 제발.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을 잃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고성희는 다급히 한우진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아무리 전화를 해도 한우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의 전화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진동으로 울리는 핸드폰. 엄마라는 글자가 계속 화면에 떴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가 자꾸만 전화를 하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통제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딸 영나가 준 돈 500만 원마저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동명이인 박진석을 찾는다며 그 돈을 물쓰듯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며 돈을 썼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영나가 그토록 애원했었습니다. 딸은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빌었습니다.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성재 오빠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세요. 우진 오빠한테도 은우 언니한테도 사죄하세요. 엄마, 제발요. 이러다 정말 다 잃어요. 영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넌 몰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딸 영나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않는 오직 자신의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 고성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자신의 방식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한우진마저 미국으로 떠난다고 하자 고성희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재가 지켜보는 앞에서 고성희는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고성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박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진석은 책을 읽는 척하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성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을 속이고 거짓말한 거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고성이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박진석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발을 들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난 당신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할 말 다 했으면 나가세요. 박진석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성재는 이쯤에서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용서해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신에게는 못된 새엄마였지만 영나에게는 친엄마였습니다. 동생 영나가 상처 입는 게 성재는 무엇보다 마음 아팠습니다. 영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성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책을 읽는 척을 했습니다. 책장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고정된 시선으로 책을 응시했습니다. 고성이는 옷가지를 챙긴다며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의도를 뻔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저 책을 읽는 척만 했습니다. 고성이가 무엇을 하러 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고성이는 옷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며 서재로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중학교 졸업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또 다른 동명이인 박진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옛 주소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성공할 거야. 이번엔. 고성이는 책을 읽고 있는 박진석을 보며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미안해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진석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진심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왜 진심으로 사과할 수 없는 걸까? 왜? 고성이는 동명이인 박진석의 사진과 졸업 앨범에 있는 주소, 자신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잡은 박진석의 정보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쳤습니다. 고성이는 허름한 모텔 침대에 누워 USB를 만지며 비웃었습니다. 박진석, 넌 이제 끝났어. 이번엔 내가 이긴다. 하지만 박진석은 그리 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서재에서 무엇을 했는지 미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는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고성이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씁쓸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서재에서 찍어간 사진으로 무슨 일을 꾸밀 것인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고성이가 그 자료로 무슨 일을 꾸민다면 박진석은 고성이를 곧바로 정신병원에 보낼 준비를 마쳐 놓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와도 상담을 마쳤고 모든 증거를 수집해 놓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사람을 붙여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모두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우와 지혁은 꿈같은 데이트를 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미술관도 가고 꼭 끌어안아도 보고 키스도 했습니다. 미술관에서 본 그림들, 함께 나눈 대화들, 모든 것이 특별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재의 동생과 지혁의 동생들이 만나 은우와 인사를 하고 저녁을 먹고 우진과 인사도 하고 즐거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지혁은 은우와 함께 있을 때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혁과 은우가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혁은 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은우야, 나 정말 행복해. 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 지금 운전 중이에요. 위험해요. 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만 잡고 있자. 우리. 지혁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은우도 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우와 지혁은 손을 꼭 잡고 웃으며 이 시간이 영원하길 빌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지혁의 심장이 갑자기 아파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지혁이 심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지혁이 핸들에서 손을 놓을 뻔했습니다. 차가 세워지고 깜짝 놀란 은우가 외쳤습니다. 선배, 정신 차려요. 선배. 은우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지혁의 얼굴을 보며 은우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혁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고 각종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입원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녁이 늦었으니 내일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의사의 말에 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우는 지혁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선배, 많이 아팠지? 이렇게 잘 참았어. 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나 말리지 마, 선배. 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우는 지혁의 팔을 베고 지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혁의 체온을 느끼며 은우는 안도했습니다.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선배, 첫날 밤을 병원에서 이렇게 보내는 커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을걸요? 은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사귈걸. 은우야,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지혁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우가 잠들자 지혁은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지혁. 의사의 표정에서 간호사들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우를 두고 어떻게 가? 어떻게? 다음 날 이 사실을 모르는 지환을 빼고 식구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지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혁의 엄마 다정은 절규했습니다. 내 심장을 줄게. 당신이 날 찔러. 제발 내 심장을 가져가요. 다정은 상철에게 애타게 사정했습니다. 남편의 옷깃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상철은 다정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몸을 느끼며 상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알아요? 세상엔 기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기다려봅시다. 조금만 참아봅시다. 당신. 여보, 상철 씨. 나 우리 지역이 이렇게 못 보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내요? 다정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다정은 통곡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다정도 응급 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 지역은 동생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처럼 바닷장을 해줘. 한 번씩 바다에 가면 나를 좀 생각해줘. 지역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각오를 한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환이, 수빈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난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지환이 형으로, 수빈이 오빠로 태어나서 행복했어.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우 사랑한다. 고마웠다. 김성재, 정말 고마운 내 친구. 우리 부모님, 우리 수빈이 잘 부탁한다. 지역은 유언 아닌 유언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수빈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역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말라가는 몸. 한편 한우진은 아버지를 만나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은 한우진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외국에 가서 못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한우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잘 돌봐주지 못해 미안하다. 공부 마치고 꼭 돌아오너라.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박진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우진은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커다란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출발한 한우진은 택시에서 고성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떠나요. 지금 공항이에요. 잘 지내세요. 한우진은 그 문자를 남기고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택시에서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삶. 모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한우진은 문득 은우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헤어져서 따로 살아야 했지만 다시 만난 후 두 남매는 깊은 정을 쌓았습니다. 은우야, 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돌아올게. 그때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한우진은 은우가 자신의 간을 이식해 준 것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준 생명의 선물.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택시는 공항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우진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겹쳐 있었습니다. 엄마, 고성희의 통제 없이 살아갈 내 미래. 한우진은 동생 은우를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우야, 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우진은 은우를 생각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차선 멀리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미세했습니다. 한우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차선을 넘으며 비틀거렸습니다. 택시기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순간적으로 한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멈췄습니다. 긱, 브레이크 밟는 소리, 타이어가 도로를 긁는 소리, 핸들을 급히 틀어보는 택시기사. 아, 쿵,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괴음,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택시는 회전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반대편 차량과 엉키며 택시가 멈췄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우진은 안전벨트에 묶인 채 고개가 옆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19 불러.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우진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뜨려 하지만 잘 떠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한우진의 목에 보호대가 채워지고 몸이 들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의식 반응이 약합니다. 외상성 뇌 손상이 의심됩니다. 빨리.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우진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구급차 천장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빛이 번지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한우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한우진은 지역이 있는 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실려왔습니다. 지역은 그 시간 몸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지역의 가족 모두 안절부절 못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우진의 식구들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던 한우진이 이런 꼴로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박진석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은우, 성재, 영나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두 가족으로 붐볐습니다. 은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두 개의 중환자실 앞에서 멈춰 서야 했습니다. 한쪽에는 사랑하는 남자 지역이, 다른 한쪽에는 쌍둥이 오빠 한우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은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를 먼저 봐야 할까요? 은우는 먼저 한우진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우진의 모습에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각종 기계에 연결된 한우진. 산소 마스크를 쓴 창백한 얼굴. 은우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어릴 적 헤어져 따로 살았지만 다시 만난 후 두 남매는 끈끈한 정을 쌓았습니다. 한우진은 은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은우는 한우진이 아플 때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때 은우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진아,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어. 한우진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었습니다. 은우야, 고마워. 은우야,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 그 우진이 지금 저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은우는 다시 지역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약했습니다. 은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둘 다, 왜 우진이랑 선배를 동시에. 은우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피를 나눈 쌍둥이, 자신에게 간을 받아 살아난 우진. 어릴 적 헤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나 깊은 정을 쌓은 우진. 다른 한쪽은 사랑하는 남자, 목숨처럼 소중한 사람.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은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재가 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우야. 성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 한우진이 그리고 친구 지역이 동시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은우는 성재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성재 오빠 어떡해요? 우진이도 지역 선배도 둘 다 보낼 수 없어요. 난, 은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지화는 영나를 데리고 병원에 도착해서야 병원에 있는 식구들을 보고 지역이 아픈 것을 알았습니다. 뭐야? 내가 영나랑 연애하는 동안 왜 나만 몰랐던 거야? 형이. 지화는 형이 죽는다는 공포 속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영나가 지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진 오빠가 교통사고라고 심각하다고 영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나와 지환이 서로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고성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성이는 USB 속에 들어있는 동명이인 박진석의 실체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밝히고 재산을 되찾고 남편 박진석을 짓밟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교통사고라니? 중환자실 앞에 선 고성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안 돼, 우진아. 우진아, 안 돼. 고성희는 절규했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간이식까지 했으면 잘 살아야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고성희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인 아들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고성희에게는 박진석도 영나도 아닌 한우진이 전부였습니다. 한우진만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울었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한우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한우진 군은 뇌사 상태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성재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심장 이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장기 기증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의 말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하지만 고성희는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만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자존심도 무엇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이제 아들까지. 고성희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박진석,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난 더 이상. 고성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들은 상해 끝에 장기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석, 성재, 영나, 은우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진석과 성재는 한우진의 심장을 지역에게 줄 수 있도록 의사와 상의했습니다. 지역이, 친구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박진석과 성재는 상의 끝에 지역에게 한우진의 심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진이도 그걸 원할 겁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지역 선배에게. 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진이 죽으면 지역이 산다. 지역이 살려면 우진이 죽어야 한다. 은우는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순 없어요. 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우진은 이미 뇌사 상태였습니다.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진의 심장이라도 살아 숨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지역의 가슴 속에서라면. 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슬픔, 안도,
죄책감, 감사함. 우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우는 한우진의 중환자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내가 중간으로 내가 살았잖아. 이번엔 내가 심장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야. 우진아,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은우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우는 지역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역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선배, 살아요. 꼭 살아야 해요. 우진이가 선배를 살려줄 거예요. 제발, 제발 살아줘요. 은우는 두 중환자실 사이를 오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별을, 한쪽에서는 기적을 기도하며 한우진과 지역은 나란히 수술대 위에 놓였습니다.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두 가족이 각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쪽은 마지막 작별을, 한쪽은 기적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은우는 두 수술실 사이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우진이 떠나고 왼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진아, 선배,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긴 수술이 끝나고 지역은 회복실로 올라왔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정은 안도의 숨을 쉬며 상처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요. 내 아들.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정의 목소리는 눈물과 안도로 떨렸습니다. 상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고성이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은우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내 심장이 선배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어. 넌 떠났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살아있어. 은우는 한우진의 빈 중환자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기계들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회복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우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우진이 준 마지막 선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 성재는 지역이 이식받은 심장이 은우의 쌍둥이 한우진의 심장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성재는 동생 한우진이 자신의 심장을 주고 친구 지역을 살린 그 복잡 미묘하고 슬프면서도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너는 영원한 나의 동생이야. 성재는 한참을 병원 옥상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을 잃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고성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은우와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더욱 키워나갔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꿈을 이루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많은 직원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지역과 은우는 서로를 아끼며 매일을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사업을 이어받아 슈올즈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성재와 수빈은 결혼을 했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성재의 든든한 동반자였고 성재는 수빈에게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영나와 지화는 웹툰 작가로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명 작가가 되어 웹툰 사무실을 열었고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열심히 연애를 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는 날도 많았고 드라마로 제작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영나와 지화는 서로의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한우진의 죽음을 계기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결국 가장 사랑했던 아들마저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도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아가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잠자리를 챙겨주었습니다. 고아원 부엌에서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고성이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고성이는 한우진을 떠올렸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성이는 매일 밤 한우진에게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한우진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성이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압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화려한 날들이라는 것을,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기적과 희생을, 그리고 사랑을. 한우진의 심장은 지역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 심장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가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습니다. 한우진,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오늘도 살아있어. 내 목까지 열심히 살게. 은우도 지역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우진아, 내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어. 넌 이렇게 우리 곁에 있는 거야. 매년 한우진의 기일이 되면 모두가 모였습니다. 바다에 가서 한우진을 추억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우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한우진이 남긴 선물에 은우는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진아, 우리 행복해. 내 덕분이야. 사랑해, 우진아. 바람이 은우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한우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